great American comeback starts by sending Joe Biden back to his basement in Delaware. Our country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 can see it and we can feel it. We've also witnessed the steady advance of a new form of leftism that has infected institutions across our nation. And I can tell you this, our nation was careening towards bankruptcy before the debt deal, and it will still be careening towards bankruptcy after this debt deal. 론 드산티스의 아이오와에서의 대선 캠페인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첫 소식은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한 최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인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그 스스로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격을 강화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드산티스는 일주일 전 팍스뉴스가 처음 보도한 선거운동 개시 영상을 통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죠. 이 발표에 이어 그날 저녁 드산티스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에 출연해 2024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첫 스타트가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론 드산티스는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일정을 시작하는 첫 세 개 주인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4일간 순회하고 있는 드산티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 나는 카운티 펀치를 날리고 반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감히 거론은 하지는 못하고 그냥 공격에 대응하겠다, 반격할 것이다 말했고요. 지난주 드산티스는 대선 후보로 나선 뒤 24시간 만에 $82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모금이 됐다고 아주 기쁨에 도취돼 이를 홍보하기도 했고요.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 예상됐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까는 발언을 아무리 해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본격 출마 선언한 이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몸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반격을 가하며 나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하기 전, 하기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지지도에 엄청나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스피치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일단 드산티스는 대통령이 그의 코비드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드산티스의 팬데믹 대응이 어리석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드산티스는 플로리다가 뉴욕보다 더 잘 처리했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11월 재선을 통해 주지사 당선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2024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유권자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트럼프의 온 가족이 내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해 잘 살고 있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왕인 플로리다에 이사 왔으니까 트럼프 형네 식구들은 다 내 밑이야 뭐 그런 건가요? 드산티스는 또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으면 몽둥이 들고 몰려올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 창시자한테 아무 말 대잔치는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플로리다 주지사님, 선거 전략 담당자들을 좀 갈고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런지요. 자, 한편 이런 드산티스의 전략에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드산티스는 조 바이든과 맞붙어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이오와에 도착해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맞대응,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졸업 시즌입니다. 전국 대학들이 졸업식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쿠니 대학, 뉴욕 시립대학 졸업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욕 시립대학,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을 줄여서 쿠니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교의 졸업식이 엊그제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 법대 졸업식 연설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졸업식 대표 연설을 한 파티마 무사 모하메드라는 예멘 학생은 나는 이 학교가 미국의 법이 이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압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몇 안 되는 법률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입학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하나의 운동으로 대중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 폭력의 잔인함을 가져온 사람들, 혁명을 짊어진 사람들, 국민, 대중, 폭력의 잔인함을 가져온 사람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이 혁명을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와, 혁명까지 운운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혁명이 필요하다면 좌파에게서 뺏긴 권리를 되찾는 우파 혁명이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모하메드는 지금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고요. 이 혁명은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타락한 의식에 희망을 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하메드는 지하철에서 백인이 조던 닐리 같은 흑인 남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정치인들의 존엄성을 주장하며 해방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그거죠. 우리는 당하고 있다. 우리 생명 소중한데 세상은 부조리하다. 흑인들이 모든 거 다 쥐어야 불평등이 끝난다. 우리가 불평등을 깨기 위해 미국을 우리가 접수하겠다로 들렸습니다. 네.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긴 하는데 졸업 연설에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예멘 출신의 이 학생은 한술 더 떠서 또 얘기했는데요. 졸업생들에게 자본주의를 해체하자고 선동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기쁨과 흥분이 전 세계 자본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시오니즘에 맞서 싸우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아주 거창하게 말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히잡 쓰고 의회에 또 설날이 오는 건 아닌가 바라고 이런 내용을 졸업 연설에서 하고 있는 건 또 아닐까.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녀는 또 특히 억압 시스템은 파괴와 폭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도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검열하고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대단한 민주투사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억압 시스템 운운할 바에는 본인 나라 예멘에 들어와서 독재타도 외치는 게 어떨는지. 이 학생의 연설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에 알렸는데요. 졸업식 연설자들은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것에 축사를 통해 각자의 관점을 제시했다. 다른 모든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 축사에는 주관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말하자면 걔가 뭐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 책임은 없어 이거인데요. 이 학교에서 그래도 양식 있는 교수는 있나 봅니다. 이 학교 평등을 위한 학생 및 교수진 그룹 Students and Faculty for Equality 공동 설립자 제프리 락스 교수는 이 연설은 미국의 반란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년 이상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락스 교수는 파티마 모하마드는 이스라엘과 시오니스트에 대해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적 비유를 퍼부은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실제로 분노를 자본주의와 시오니즘에 대항하는 싸움의 연료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수는 이 연설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은 학교 측이 이 연설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아니다. 문제는 교수진이 이를 묵인하고 승인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